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채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FTX 사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FTX 사태를 맞으면서 해외 거래소들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공개한 바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도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공개한 곳이 있죠. 네, 바로 코빗 얘기인데요. 네. 바로 어제죠. 16일 코빗이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코빗 거래소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 수량과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코빗에 상장돼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매일마다 코빗이 보유한 수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코빗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이 공개됩니다. 또한 코빗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지갑 주소만 공개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빗은 여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갑 주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지사항에 적었습니다. 이어 코빗 측은 MBNTV와의 통화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량이 많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바이낸스 등 기타 해외 거래소들은 머클트리 방식을 차용해서 보유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코빗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머클트리를 이용한 총합 증명 방식을 채택한 해외 거래소들과 달리 지갑 주소 목록까지 모두 공개를 해서 디지털 자산 보유량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까지도 볼 수 있게 해서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코빗이 이번에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이번에 공개를 한 거죠, 한국에서는. 다른 거래소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코빗이 이렇게 보유 자산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런 코빗의 움직임에 디지털 자산 공동협의체, 닥사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4대 거래소들도 보유 자산 공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 공개 서비스를 당장 시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17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각사 관계자는 코빗 대응에 대해 의미 있게 보고 있다면서도 고객 자산 보호 측면에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다만 FTX 사태의 여파로 세계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 디지털 자산 공개에 들어간 데다 국내에서도 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의 거래소 투명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거래소들이 코빗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 거래소들이 보유 자산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도 보유 디지털 자산의 양을 매일 공개하는 코빗의 방식이 투명성을 상당히 제고할 거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특검법 8조에 따라서 고객 자산과 거래소 고유 자산을 따로 보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FTX 사태와 같이 거래소가 파산하는 등 고객 자산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갈 때 거래소의 운영과 상관없이 고객의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 보유량을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체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거래소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특검법 8조에 따르면 이제 고객 자산이랑 거래소 자산 분리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걸 어기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 거래소는 FTX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지기 어려운 구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 붕괴 여파가 디지털 자산 대부 업체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은 신규 대출, 환매 중단 이런 조처를 내린 업체들이 이미 나왔다고 하죠. 네, 바로 디지털 자산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얘기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디지털 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환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FTX 사태 여파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현재 유동성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 사태로 인한 극심한 시장 혼란과 업계 신뢰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우선순위는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규 유동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고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 계좌에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묶여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급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이 자금을 서둘러서 인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인 DCG에서 1억 4천 달러를 제네시스에 지원했으나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와 연관된 또 다른 거래소도 위기를 맞았다면서요? 네, 하버드대 쌍둥이 형제 윙클보스가 설립한 거래소로 잘 알려진 제미니 얘긴데요. 제미니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제미니는 제미니 언이라는 이자 지급 프로그램에서 제네시스와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제미니 언이란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맡기면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하자 제미니도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제미니도 제네시스와 같은 날에 이런 언 프로그램 이용자의 자금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언 프로그램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사태를 두고 FTX 파산의 충격파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제가 이용한 게 만약에 제미니의 어떤 서비스였다고 하면 그게 뒤에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저한테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대출 어떤 기업한테서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못 돌려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신규 대출과 환매 중단을 맞은 제네시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제네시스의 대출 자산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도 있죠. 네, 블록웍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네시스의 인출 중단 소식이 발표되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제네시스 대출 장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이 창펑자오가 이미 제네시스의 대차 대조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202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대출금은 총 228억 달러인데요. 이를 두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제네시스 모회사인 DCG 그룹이 모든 접근 방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창펑자오는 인수를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이번 FTX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FTX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죠. 그러나 이런 인수 인사를 FTX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루나 사태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루나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다가 루나2의 발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장과 거래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창펑자오의 발언만 가지고 실제 진행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자산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 만큼 창펑자오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대출 자산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져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FTX 붕괴의 여파가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제미니 외에도 또 FTX를 인수를 추진했거나 또 돈을 빌려줬던 업체들이 또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FTX로부터 한때 자금을 지원받았던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도 유동성 위기 때문에 고객 자금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블록파이는 지난 6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업계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도와준 회사가 바로 FTX였습니다.
FTX는 2억 5천만 달러 한도로 기업을 위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리볼빙 크레디트를 블록파이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록파이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최근 FTX가 붕괴하면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FTX가 인수를 발표했던 코인 중개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도 다른 인수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FTX는 지난 9월 당시 약 2조 원에 파산한 이 대부업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FTX가 파산하게 되면서 보이저 디지털도 위기를 맞게 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탈중앙화를 기치로 디지털 자산을 빌려주며 풍선처럼 부풀었던 디지털 자산 세계가 FTX 붕괴를 계기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FTX가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하원은 12월에 FTX 붕괴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은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등 경영진을 불러서 경영 방식과 붕괴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FTX 파산 여파로 여러 가지 지금 뉴스와 보도들이 이제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도 많고 네. 이런 와중에 FTX의 전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해당 인터뷰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규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다른 디지털 자산계 대표들과는 다르게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입장이 사실상 PR, 자기 홍보에 해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사람들을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PR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창펑자오는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 번 돈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현재 창펑자오는 영웅이다. 이는 그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금이 더 많아서 승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가 직접 투자자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메다가 FTX에 대출한 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다는 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파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최대 70%까지는 상황이 고쳐졌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자신이 졌을 때만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FTX 사태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여파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 들어오는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